30대 민우 씨는 삶이 전쟁터 같다고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민우 씨를 지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꾸 실망하게 되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싶지만 막상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꾸 이것저것 따지게 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민우 씨는 삶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민우 씨에게 심리학의 3대 거장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삶은 어렵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30에 접어들며 커리어, 가족 구성, 경제 상황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30대에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30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아마도 불안일 것입니다. 프로이트만큼 인간의 불안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평생 무의식과 방어 기제를 통해 내면을 이해하고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30대의 불안을 다룰 수 있을까요? 1. 행복한 30대 연인들의 공통점. 30대의 사랑은 순수한 설렘을 넘어서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와 욕구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보며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해와 손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기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상대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충분히 믿어본 적 있나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도 믿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충분히 믿지 못하니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나눠야 할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겪는 작은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눠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겪는 어려움은 깊은 유대감과 동지애를 만들어줍니다. 서로가 겪는 문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신뢰와 의리가 깊게 뿌리내리죠. 프로이트와 아내 마르타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마르타는 프로이트 사후에 그를 떠올리면서 5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편지입니다. 프로이트와 마르타는 약혼 후 4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4년 동안 프로이트가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가 약 1,500통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에게 편지는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며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솔직히 공유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 자체가 감정의 흐름을 다잡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었죠.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감정적 교류를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행복한 연인과 부부들은 꾸준히 대화로 감정을 교류하고 편지로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프로이트가 마르타에게 손편지를 보냈듯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보세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몰랐던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2.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심리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한창 결혼을 준비 중인데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니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쩐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을 따르고 큰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과 직관을 신뢰하라. 프로이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이성적인 판단만을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정적 직관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진정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심장이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리킬 때가 많죠. 30대에는 직업이나 반려자를 선택하는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적 판단만으로는 내면의 진실한 욕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을 존중하면서도 감정과 직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무의식의 청신호와 무의식적 거부감을 모두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때문에 고민이라면 무의식의 청신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심장이 뛰고 마음이 동하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반면 사랑에서는 무의식적 거부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끌림이 강해도 내면에서 거부감이나 걸림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끌림이 건강한 직관인지 아니면 반복된 패턴에 의한 충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관계를 반복한다면 그 끌림은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에서 때로는 무의식이 주는 통찰을 존중해 보세요. 3. 불안을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불안은 감정 중에서 가장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은 종종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불안을 처리하는 비언어적 방식에는 행동화와 외연화가 있습니다. 행동화는 불안을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 행동으로 푸는 것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청소에 몰두하는 것, 스트레스를 애꿎은 사람에게 푸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연화는 마음속의 불안과 갈등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새로 만난 사람과 어울릴 때 불안을 느끼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해서 불편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언어적 표출은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다룰 때에는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보다 명확해지고 감정이 명확해지면 그것을 다스리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래 들어 불안함이 심해진 30대 초반 직장인 수미 씨는 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신의 감정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미 씨는 불안해질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를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어두었다가 그 키워드들을 보면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감정을 글로 적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불안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30 이전의 무의식부터 30 이후의 일, 꿈, 사랑까지 30에 읽는 프로이트.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